네, 안녕하십니까. 가스 강의를 하고 있는 홈가스입니다. 자, 기출보건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출보건 필기, 실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필기, 실기 모두 보건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기출보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스 강의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홈가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가스 기능사 실기 필답형 2022년 3회차에 실시했던 8월 14일 일요일날 시험 봤던 내용을 기출보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보면은 고압가스 종류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말이죠.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보통 한 5점 정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유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소가 나오고 오존이 나오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쭉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일단 내용을 쭉 보니까 밀도가 어떻다. 그 다음에 가연 독성이 어떠냐, 온실가스가 뭐냐, 냄새 구분하냐, 공기압 분리장치 나왔어요. 자, 이거 많이 익숙했던 문제입니다. 산소는 우리가 O2라 그러고요. 오존은 O3라 그러고, 이산화탄소는 CO2입니다. 일산화탄소는 CO입니다. 메탄은 CH4입니다. 암모니아는 NH3입니다. 아르곤은 AR입니다. 자, 이산화황은 SO2가 되겠습니다. 자, 눈으로 딱 봐도 분자량이 제일 많은 게 이거는 알 수 있어요. S가 32지 않습니까? 32에다가 O2가 또 32니까 64가 되겠습니다. 이건 40이고요. 이거는 17 정도 되고요. 이거는 16 정도. 이거는 12에다가 16이니까 12, 16 하면 28 정도 되겠네요. 이거는 CO2니까 12에다가 플러스 16 곱하기 2 하면은 32가 돼서 44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16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그래봐야 36, 18, 58밖에 안 돼요. 이거는 16이고요.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그람수 분자량만 알면 여러분 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그래서 밀도가 낮다는 얘기는 우리 밀도는 이렇게 로 그램 퍼 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각각의 여기에 리터 22.4리터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람수 분자량이 작거나 큰 거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밀도가 낮다 그랬으니까 이게 낮으려면은 그람수가 작으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제일 작은 게 뭘까요? 메탄 여기 1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탄이 되겠습니다. 메탄. 자, 메탄. 그 다음에 밀도가 높은 거.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로가 그램 퍼 리터니까 높다는 것은 그람이 분자량이 큰 걸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 이산화황이 제일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산화황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황.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가연성 독성 가스는 우리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가스는 우리가 암기를 했죠.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이황시 불옴산에 염탐이람. 자, 이거 암기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염탐이람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황시의 E는 CS2가 되겠고요. 요거는 황화수소가 되겠고요. 요거는 시아노수소가 되겠고 브롬은 브로메탄이 되겠습니다. 브로메탄. 산에는 산화이틸렌이 되겠습니다.
염탄은 염화메탄이 되겠습니다. 일은 일산화탄소, 암은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암기 안 하면은 이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염탐이람 일산화탄소가 있고요. 암모니아가 있겠죠? 염탐이람이니까. 그래서 답이 일산화탄소하고 암모니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대 온실가스. 자, 온실가스는 우리 6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거 에너지 기사에도 잘 나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탄산가스죠. 탄산가스, 메탄.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뭐 아산화질소나 육부랑 뭐 수소불화탄소 이런 게 해서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여기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탄.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밑에도 적어놨지만 여기에 이산화탄소, 메탄 있지만 아산화질소도 있고 수소불화탄소, 수소, H, 불화탄소, HFC 계열의 가스가 되겠습니다. 과불화탄소, 그 다음에 육불화학, 뭐 보통 우리가 SF6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냄새로 구분하는 거 보겠습니다. 냄새. 자, 냄새 나는 거 우리가 약간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존이 있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자극성 있는 화장실 냄새가 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산화황은 뭐야? 황내, 이렇게 황냄새 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공기압 분리장치는 우리가 고압식의 압력이 150에서 200 atm으로 원료 공기를 압축을 하여 압축기를 거쳐가지고 중간에 탄산가스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 냉각기를 거치고 고압건조기, 저압건조기를 거친 다음에 각각의 2분의 1과 2분의 1씩 우리 팽창기로 가거나 복정류 탑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액화질소와 액화산소가 구분되는 우리가 고압식을 공부했습니다. 거기 봤을 때 액화산소, 액화질소가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분리돼가지고 우리가 가스를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르곤이라는 것은 그 공기액화 분리장치에서 특별하게 부속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아르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르곤 나왔지 않습니까? 아르곤 나왔고 그 다음에 산소 나왔죠? 산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질소가 있으면 질소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충분히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뭐냐면은 자, 안전관리자 문제입니다. 안전관리자. 자, 우리 안전관리자 공부할 때 고법하고 액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하고 도시가스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어떤 특정 규모인데 고압가스 제조하고 충전시설이었습니다. 또는 액화가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압가스나 액화가스는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에서는 안전관리 점검원까지 포함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괄자, 부총괄자, 책임자, 안전관리원까지가 우리가 고법과 액법에서 적용하는 기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규모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500톤, 1000톤이든 어쨌든 뭐 보관할 때 사람들 그 회원님들이 한 1000톤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거와 상관없이 1000톤 이상이든 일정 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은 안전관리 총괄자,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이렇게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자,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그 다음 나중에 2명은 안전관리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하면 되고요. 이 해설에 제가 여기에 전에 2020년 초에 요 업무에 대해서도 요 고법, 액법 시행령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적어놨으니까 잘 읽어보시고요. 그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문제에서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자, 제가 정리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정리하는 거를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자라고 했을 때 이 도시가스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냐면은 아까 안전관리 총괄자, 부총괄자, 책임자, 안전관리원이 있고 이 도시가스는
안전점검원이 추가로 됩니다. 안전점검원. 자, 요게 추가된다는 거 알면 되고요. 나머지 요 각각에 대해서 국법, 백법에서 정하는 요런 뭐 빈칸을 놓고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공급자 의무 이런 거 다 나왔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관리자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자는 총괄자, 부총괄자 했을 때 우리 총괄자는 대부분이 대표이사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가스 사업자 외 같은 경우도 대표자가 대부분이 됩니다. 자, 대부분 대표자가 안전관리 총괄자가 되고 부총괄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그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스 기능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정리됐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기하 방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기하 방식은 자연기하가 있고요. 자연기하, 강제기하가 있습니다. 그 강제기하가 있을 때 우리가 보통 강제기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기혼합을 쓰죠. 그래, 공기혼합을 했을 때 자, 가스와 공기를 혼합했으니까 공기혼합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기혼합을 하게 되면 네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발열량을 조절합니다. 발열량 조절하고 그 다음에 연소 효율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니까 재핵화 방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설시 손실 감소가 있습니다. 자, 이거 교재 다 있는 거니까. 자, 공기를 혼합하게 되면은 일단은 발열량을 조절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를 제조했는데 열량이 너무 높아. 열량이 너무 높으면 안 되죠. 열량이 최소한 그 11,000에서 24,000 그 사이로 들어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공기를 섞어보면 공기하고 가스가 섞여버리니까 열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희석법이 바로 우리가 열량 조절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래서 발열량도 조절할 수 있어요. 당연히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열량도 조절하고 연소율도 조절할 수 있고요. 재핵화 방지, 누설시 손실 감소 이런 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4번 일산화탄소 위험도. 자, 위험도는 우리가 폭발 범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폭발 범위 일산화탄소는 1255 741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1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741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한이고 이게 하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험도는 하한, 상한 마이너스 하한. 그러니까 여기가 하한이 74고 하한이 12.5니까 12.5 이렇게 기억하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적을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위험도는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가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단위 있으면 안 됩니다. 뭐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시험에서 저번에 뭐가 나왔나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제가 이 기출문제를 같이 넣어주는 이유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기출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여기 부탄도 있고요. 암모니아도 있고 아세트알데히드도 있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 자, 아세트알데히드는 이제 우리가 CH3, CHO 이렇게 이제 아세트알데히드를 우리가 보통 분자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폭발 범위가 4.1에서 57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탄 5에서 15. 그러니까 요게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어떤 게.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 자, 요거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CH3니까 요거 C가 2개죠? C가 2개고 H가 몇 개예요? 4개죠? 그 다음에 이거 O가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어때요? C2, H4O 해서 꼭 에탄올 같아요. 에틸렌, 산화에틸렌. 이 산화에틸렌이죠, 이게. 자, 여기까지가 에틸렌이고 O가 들어갔으니까 산화에틸렌이야. 그래서 우리 산화에틸렌은 요 모양이 탄소나 수소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할 때 산화에틸렌을 갖다가 좀 변형시켜서 시성식으로 만들면은 그게 아세트알데히드다. 이렇게 기억하면은 오래 갑니다. 어쨌든 이 폭발 범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 공기 중에 부피가 얼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공기 중에 산소의 부피는 21%다. 분자량은 당연히 29일 때 산소의 무게를 무게. 자, 무게 weight. 자, 무게라는 것은 weight입니다. 자, weight이기 때문에 또 WT에서 WT 퍼센테이지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 분자량은 우리가 공기니까 공기는 우리가 질소가 78% 있죠? 그러니까 질소 78% 몇 프로? 질소니까 질소는 14 곱하기 2니까 2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어때요? 21% 있죠? 근데 16g이 O2니까 32죠? 자, 32가 되겠습니다. 32. 그러니까 21%가 있는데 32니까 0.1이고요. 그 다음에 아르곤이 질소죠? 질소는 40입니다. 40g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질소가 40g입니다. 1%죠? 그러면 78%, 21%, 1%, 거기다 28g, 32g, 40g, 요걸 다 플러스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약 29가 나옵니다. 29g. 그래서 공기 평균 분자는 29입니다. 자, 29g인데 우리가 지금 뭘 구하는 거죠? 산소를 구하는 거예요. 산소. 자, 산소가 얼마예요? 32g이죠? 그러니까 29g 분의 자, 산소는 어떻게 되죠? 32g에 몇 프로? 0.21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23.17 정도 나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만약에 질소를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질소를 구합시다. 그러면 29분의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만약에 문제가 여기가 질소를 만약에 질소를 물어볼 수 있어. 그 질소를 구하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뭐예요? 28 곱하기 0.78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만약에 아르곤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아르곤은 40g이니까 40 곱하기 0.01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0.1%, 0.01 이렇게 구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게 0.78이고 이것이 0.21입니다. 그러면 1이 되려면은 여기가 0.01이 돼야지 딱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는 산소를 물어봤지만 질소를 물어볼 경우에는 이렇게 적으면 된다. 28 곱하기 0.78 해서 공기로 나누면은 그게 무게가 되겠습니다. 왜? 이게 무게니까. 자, 무게를 갖다가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시면은 유랑계정 차갑게 물어봐. 자, 우리 이 문제 2022년도에 엄청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차압식 유랑계는 또는 뭐 유석식 유랑계는 그리고 다 뭡니까? 간접식 유랑계는 뭐냐? 이렇게 다 나왔던 거예요. 그래 유랑계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유랑계는 일단 직접식이 있고 간접식이 있다. 직접식이 뭐가 있고 간접식이 있는데 자, 우리가 유랑계 중에 뭐 건식이다. 습식이다. 건식에는 또 막식이다. 다이어프램이다. 회전식이다. 그다음에 습식은 습식 같습니다. 건식은 유속식이다. 그다음에 차압식이다. 그다음에 면적식이다. 자, 이런 거 다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차압식 물어보잖아요. 그 차압식 유랑계 나오는 게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자, 차압식은 오리가 벤차에 꽉 차 있다 이렇게 외웠죠? 오리가 벤차에 꽉 차 있다. 그래서 풀로 차 있다.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그래서 풀은 풀로 노즐이 되는 거고 오리는 오리피스가 되는 거고요. 벤은 벤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가 이게 벤차에 꽉 차 있는 걸 기억하면 돼요. 오리가 보통 메르세데스 벤츠 있지 않습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그 벤츠에 보통 사람이 타지. 그 아주 고관 대작들이. 근데 오리가 거기에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자, 우리가 교육계의 아버지라고 하는 간해 박사님이 사람들이 기억이 자꾸 오래 못 가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냥 텍스트로 암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나 또는 뭐가 있죠? 이미지 아니면 영상 또는 스토리 이런 스토리를 갖고 여기 암기를 하게 되면 오래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딱 외울 때 차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벤차에 꽉 차 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 깨도 안 깨먹겠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아세틸렌인데, 자, 이 문제는, 필터평뿐만 아니라, 동영상, 필기, 가스 기능장까지 나옵니다, 이거 기능장까지 나오니까 정확하게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달달달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세틸렌 하면 압력이 얼마 이상 희석제 쓴다? 예, 2.5메가파스칼입니다. 2.5메가파스칼. 2.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축이 되면은 폭발하기 때문에 희석제를 씁니다. 희석제는 우리가 뭐 알고 있죠? 메일수프의 진리다. 이렇게 알고 있죠? 메일수프에 질린다. 자, 어떻게 외웠습니까? 자, 희석제를 제가 이게 암기할 때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가 매일 수프를 매일 먹는다. 그럼 어때요? 질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메탄이 되겠고요. 1은 일산화탄소 되고 수는 수소가 되겠고 푸는 프로판이 되겠습니다. N은 에틸렌이 되겠습니다. 자, 질은 질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일 수프를 먹으면 질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좀 암기가 좀 쉽지 않을까요? 잘 그래도 모르겠다고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밥 먹어도 안 질리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매일 수프를 먹는다 생각해봐. 엄청 질리죠? 그래서, 아세틸렌, 수프 먹으면 질리지? 수프 질려. 자, 수프 먹으면 질려. 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 수프 먹으면 질려. 아세틸렌, 희석제, 오케이. 압력은 2.5야. 2.5메가파스칼.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매일 수프에서 질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표면 온도는, 표면 온도는 7만 표 해서 70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암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방수액 중에 그 7만 표 방수제가 있어요. 야, 제가 이 아세틸렌 이거 표면 발생기, 표면 온도 암기하시면서 7만 표 방수를 엄청 많이 광고하고 있어, 사실은. 그죠? 7만 표에서 전에 상주해야 될 것 같아. 자, 방수하는 회사,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막 쫙 하는 그런, 로고가 있는 그 회사인데,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참 좋은 회사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수하면 7만 표. 그래서 방수, 표면 온도다. 7만 표, 7만 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0도가 되겠고요. 자, 충전 후 압력은 얼마냐면 15도씨 1.5메가파스칼입니다. 자, 압력이 여기서 단위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으면 여러분 단위를 주어져 있고, 만약 시험에서 여기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이냐? 그러면 1.5메가파스칼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만약 킬로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킬로로 물어보면 15킬로가 되겠습니다. 자, 15킬로가 되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암기할 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암기했냐면 1호 이렇게 했어요. 1호 15도씨 1.5. 왜 그러냐? 여러분의 압력 나오는 문제가 딱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4504, 1515, 3505. 자, 이런 게 있거든요. 또는 3508. 자,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산화에틸렌입니다. 45도씨 0.4메가. 요거는 아세틸렌 15도 1.5메가. 3508은 에어졸 35도씨 0.8메가파스칼. 요건 에어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숫자를 그냥 통으로 외우시면 돼. 4504, 1515, 3508. 여러분이 에어졸하고 산화에틸렌하고 아세틸렌을 찾아보시면은 제가 뭘 썼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꼭 찾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다 됐고요. 요 마지막에 아세틸렌 침류제인데, 아세틸렌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여기 용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용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뭘 넣어요? 다공물질을 넣고 여기다가 뭘 넣어요? 여기다가 침륜제라고 하는 아세톤을 넣습니다. 아세톤이나 DMF를 넣어요. 이게 유기용제라 그래. 이걸 뭐라 한다고요? 유기용제. 자, 유기용제인데 이 유기용제를 여기서 가스를 발생시켜서 충전을 해가지고 가스를 다시 이쪽으로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요 발부를 열면 요 가스가 딱 징벌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가스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 아세틸렌은 산화폭발, 분해폭발, 그 다음에 화학폭발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아주 위험한 폭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화폭발은 산소와 만나는 폭발이라는 거고, 분해폭발은 압력이 1.5 기압 이상일 때 가압, 충격, 마찰을 동반했을 경우에 폭발을 일으키는 폭발, 그게 분해폭발이고, 화학폭발은 은이나 동이나 수은이 뭘 만나? 카바이트를 만나면 뭐가 만든다? 아세틸렌을 만들어주고 수소가 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금속 아세틸라이트라고 하는 은 아세틸라이트, 동 아세틸라이트, 수은 아세틸라이트라고 하는 폭발이 예민한 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산화폭발, 분해폭발, 화학폭발이 아세틸렌의 주요 3대 폭발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유기용제, 폭발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유기용제를 넣는데 그 유기용제가 아세톤하고 DMF입니다. 여러분들 아세톤은 자, 위험물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CH3, 여기다 CH3, 그 다음에 여기다가 CO 만 넣으면 됩니다. 중간에다가 이렇게. 그럼 아세톤입니다. 아세톤. 아세톤의 분자식인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아세톤은 제4 위험물입니다. 거기다 제4의 제1 석유류인데 여기 아세톤은 자, 이 톤이 있습니다. 톤. 그러니까 CH3, CH3가 두 개가 있으니까 되게 묵직하다는 느낌이 그죠? 톤으로 된다. 그리고 여기 세는 일산화탄소. 세일. 자,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우리가 세일한다 그러죠. 세일. 그래서 세일 이렇게 세일 중간에 일자가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CH3 두 개 박아놓고 거기다가 일산화탄소를 딱 집어넣으면은 아세톤이 되겠습니다. 자, 좀 시험 문제 위험물 공부하신 분들 머리 아프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시료가스 기체 액체 분류하는 방법인데 분석하는 가스이다. 일단 시료가스를 분류관에 넣었다. 그러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밖에 없어요. 자, 어떤 분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인데 가스 크로마토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풀네임입니다.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어로 표시할 때 GC 이렇게 표시합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GC라 그러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그 문제가 또 나오면 뭐냐면은 각 가스의 이동 속도 또는 확산 속도를 이용했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캐리어 가스죠? 자, 다음 중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캐리어 가스 두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수, 해, 질,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자, 수소, 헬륨, 질소, 아르곤.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수해, 질, 이렇게. 수해, 질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구성 성분을 또 나오죠? 구성. 자, 구성 성분은 어떻게 나오죠? 세 가지가. 자, 맨 처음에 분리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야? 검출기가 있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록계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분리관, 검출기, 기록계 요것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8번에 있는 게 문제는 하나지만 다양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은 방폭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방폭구조에 대한 문제가 되게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정리한 이 방폭 원리의 이거는 KGS 코드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있는 KGS 코드집에 나와 있는 그 교육 양성 과정에 나와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가스안전공사에 있는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방폭을 할 때 방폭 구조를 해야 될 게 딱 세 가지입니다. 물론 방폭 구조는 많이 있는데 위험한 가스, 가연성 가스 작업 환경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방폭 구조가
저마원에 실질적으로 격리하는 게 첫 번째 방폭 구조에 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발성 분위기라고 하는 이 생성 장소에서 전기 설비는 전기기기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전기 설비로 인해서 화재, 폭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폭 구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원 중에서 정기적인 점원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정기적인 점원을 제거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점원에 간다 실질적으로 격리시키는 아예 격리시키는 거지. 격리시키는 거. 점원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자 이겁니다. 그래서 폭포성 가스가 격리되게끔 하는 방법 또는 이겁니다. 자 점원이 불꽃이 있는데 이것이 안전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안전도를 지킬 수 있는 구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전기 안전도 증가입니다. 요거. 자, 여기 또 나오죠? 정상 상태에서 점화원의 불꽃. 아까 여기 있었잖아. 이 방폭 구조라는 게 뭐예요? 화재나 폭발, 불꽃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불꽃이란 점화원이 이 고온부가 존재하는 전기기기에 대해서는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온부가 불꽃이나 전기기기에 대해서 위험하다. 그러면 안전도를 증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안전도 증가시키는 게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뭐예요? EX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저마 능력을 아예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높은 전류하면 폭발이 날 수 있으니까 낮은 전류로 정상 상태를 딱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가 할 경우에 만약에 발생이 사고됐다. 그럴 때 전기불꽃 또는 고유 폭발성 위험성을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된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예요? EXIA, IB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안전공사에서 말하는 요 방폭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증하고 본질안전 방폭 구조를 많이 하고 또는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점화원을 아예 제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방폭 구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압력 방폭 구조 쓰면 안 됩니까? 뭐 말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방폭 구조니까 그 교수님들이 재량해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적당할 거예요. 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방폭 구조 두 가지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5가지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알아놓으시고요.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안전증, 자 내압 방폭 구조, 안전증, 본질 안전 방폭 구조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요 특수 방폭 구조, 요 특수 방폭 구조는 기능장에 나옵니다. 기능장. 자, 기타 방법에 의해서 시험에 의해서 확인된 구조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방폭 구조 이외의 방법으로서 기타 시험 방법에 의해서 확인된 구조 이것이 우리가 특수 방폭 구조라고 합니다. 이건 기능장에서 나오니까 소수 정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능장 공부하신 분도 있으니까.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이건 간단하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용물 설비 밖으로 긴급하고 안전하게 이송한다. 그럼 벤트 스택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알아놓을 게 뭐가 있어요? 플레어 스택을 알아놓으세요. 플레어. 자, 플레어 스택은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똑같아. 설비 내에서 내용물이 설비 밖으로 긴급 안전하게 이송했는데 그냥 이송이 아니고요. 앞에다 뭐예요? 연소하여. 이 연소란 말만 들어가면 됩니다. 플레어 스택은 앞에 거 똑같아. 근데 다만 연소하여 이송한다. 연소하여 이송. 요 말만 추가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걸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11번. 자, 압력 손실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수직배관입니다. 자, 높이가 20m 높이래. 20m 높이면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가 20m라고 하는 겁니다. 20m 있을 때 압력 손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압력 손실 구하는 문제 어때요? H는 1.293이죠? 293 S-1 그 다음에 H죠? 여기다 갖다 박으면 되죠? 1.293은 공기 비중이니까 공기 밀도 1조 딱 나와 있습니다. 주어졌으니까 여기다 1.2 놓고 S는 비중이 1.5라 그랬죠? 여기다 1.5 넣으면 되고요. 1.5 여기다 메타는 20m죠? 네, 20m
자, 이렇게 하시면은 요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한 단계 더 알아놓을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 높이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 수직배관일 때고요. 수직배관 또는 입상관 배관일 때고 우리가 알아놓을 게 뭐냐면은 요 하얀색으로 써보겠습니다. 하얀색. 수평배관일 때 말이죠. 이게 수평배관일 때는 어떻게 구해요? Q는 K 그 다음에 루트 SL HD 5승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양변에 다 곱하면 어떻게 해요? Q의 제곱은 K의 제곱 SL HD의 5승이 됩니다. 여기 H에 대해서 정리하면 H는 어떻게 돼요? H는 K의 제곱 D의 5승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Q의 제곱 S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수평배관일 때 이렇게 보시면은 요 문제가 시험에서 잘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변화가 뭐 암적 손실이 증가했을 때는 뭐 어떻게 되느냐. 그때 중요한 거는 요 광경이 단위가 뭐죠? 센치입니다. 여기 센치. 알아놓으세요. 광경이 단위가 센치라는 거 알아놓으시고 요 광경이 센치라는 거 모르면은 이 문제가 틀립니다. 요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자, 미리미리 H2O고 요 단위가 센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5승에 비례한다. 5승에 반비례하는 거죠. 왜? 압력 손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요? 줄이려면 이게 커져야 되겠지? 이게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광경 파이프를 크게 하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해놓으세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보면, 자, 이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이 정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의. 자, 정의. 가스의 정의를 물어봐요. 그래서 정의 중에 압축가스가 뭐냐, 액화가스가 뭐냐, 그 다음에 용액가스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액체 상태로 된다. 그러면, 액화가스의 정의만 알면 되겠죠. 상온이나 가압이 나오면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압, 냉각, 차갑게 하면 되죠? 무슨 얘기예요? 액화가 되기 위해서는 압력을 높이고 온도는 내리는 거죠. 그리고 압력을 높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압력을 가한다. 그래서 가압이고 온도를 내리는 건 뭐라 그래요? 냉각이지?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대기업에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40도 하면 여기 상용의 온도죠. 상용의 온도. 자, 요거는 우리가 요게 정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저 교재에 나와 있는 정의니까 정의를 안 오세요. 자, 압축가스는 여기 보시면 압력을 가해도 액화되지 않는 가스. 이게 핵심으로 나오겠죠, 나중에. 그래서 일정한 압력에 의해서 압축된다. 액화가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나오지만 가압, 냉각, 그 다음에 B점 40도 이하 상해 온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용액가스는 아세틸렌이 제일 많죠. 그래서 아세틸렌 가스 대표해 주시고요. 다공물질 기억하고 그 다음에 유기용제 기억하라 했죠. 유기용제. 참고적으로 다공물질 한번 암기하는 거 알려줄게요. 코가 큰 석유는 목석 갖다가 탄산을 마다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코가 큰 석유. 코가 큰 석유가 목석 같아 탄산을 마다한다. 자, 이렇게 외운 다음에 여기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코쿠스, 석회, 규조토, 목탄, 석면, 탄산 마그네슘, 다공성 플라스틱. 자, 다공성 플라스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가 큰 석유라는 놈이 있는데 코가 커 이놈이. 근데 좀 야근야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되게 목석 같아. 그래서 목석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맛있는 탄산 음료를 줘도 처먹질 않아. 코가 큰 석유는 제비대가리가 없으니까 탄산 음료를 줘도
처먹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유기용제, 아까 얘기했죠? 유기용제. 유기용제 아까 뭐라 했어요? 아세톤. 자, 아세톤. 그 다음에 DMF. 자, 그 다음에 아세톤 아까 분자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CH3에다가 여기도 CH3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근데 여기 안에다 뭘 넣어? 일산화탄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외울 때 세일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잘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3회차 가스 기능사 실기 필답형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공부라는 것은 딱 책을 손에서 딱 놓는 순간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잘 안 잊어먹는 방법은 기능장 합격하신 분도 저한테 이제 문자 오고 전화하면서 뭐라 했냐면 자기가 자꾸 현직에서 일하면서 잊어먹으니까 잊어먹지 않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냥 홈카스 유튜브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잊어먹지 않으니까 무사히 합격했다고 이게 문자를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가스 기능사 강의를 하는데 기능장 하시는 분도 이렇게 본다는 걸 보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건승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홈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